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답 맞춰봅시다. 자, 368번은 뭐예요? 이거는 예, 지구 시스템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369번은 이거는 예, 3번. 그 다음에 370번은 성층구조. 그러니까 성층구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층상구조예요. 여러 가지 권역으로 예, 층상구조가 예, 나타나는 권역은 어디하고 어디입니까? 직권하고 예, 수권, 그 다음에는 기권. 예, 요 세 가지 층에서는 층상구조가 나타나죠. 여기서 직권은 어디? 여기서 A가 직권, 그죠? 그 다음에 수권에 해당하는 거는 B, 기권에 해당하는 거는 C. 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71. 자, A부터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A는 생물에게 서식 공간 제공하죠. 직권은. 그 다음에 A를 구성하는 물질 중 일부는 고체 상태가 아니다. 그쵸? 직권에서 아닌 거 뭐예요? 외핵은 액체 상태니까. 그죠? 외핵은 액체 상태니까. B는 육지에서 대부분 빙하의 형태로 분포를 한다. 예, 맞고요. 그 다음에 C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수는 깊이에 따라 수온 분포에 따라 에이, 그죠? 말로 안 돼요. 대류 중간 열권은 뭐예요? 수권이죠. C에서 대기 질량의 99%가 대륙권하고 성층권에 분포를 한다. 예, 이거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표에 가까울수록 뭐가 세기 때문에 예, 중력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D는 태양계 내 행성 중에서 지구에만 분포를 한다. D는 뭐예요? D. 생물권이잖아요. 그죠? 예, 생물권은 예, 지구에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부터 D 영역과 이 영역 사이에서 에너지 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죠. 에너지 이동은 어떻게 됩니까? 다 일어나죠. 그쵸? 예, 물질의 순환만 어디로 안 가요? 이 영역으로 뭐는 안 가요? 물질은 거의 이동을 안 하더라도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동을 하죠. 그래서 개로 치면 물질은 이동을 못 하지만은 에너지는 이동을 하는 닫힌 개의 지구가 예, 해당이 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372번은 예, 3번이고 예, 다음에 373번. 자, 그림은 직권의 성층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는 지각, B는 외핵이 아니라 뭐예요? 멘틀이죠. 자, 그 다음에 밀도가 가장 작은 층은 A, 그쵸? 그러니까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커지는 물리량이 뭐였어요? 온도, 압력, 밀도. 네, 요 세 가지가 증가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B의 주성분은 철하고 니켈이 아니라 뭐예요? 규산형 광물에 해당이 되죠. C는 고체가 아니라 외핵이니까 액체 상태죠. 그죠? 틀렸고, D는 주로 규산형 광물이 아니죠. 그죠? 예, 따라서 여기서 맞는 거는 뭡니까? 예, 2번만 맞게 되겠죠. 자, 질문 있어요? 373까지? 없어요? 자, 그러면 374. 표는 직권의 성층 구조 A부터 D의 특징을 나타냈대요. 자, A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밀도가 아래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걸로 봐서는 예, 여기가 지각, 멘틀, 그 다음에는 외핵, 내핵 예, 이렇게 되죠. 자, A와 B는 주로 규산형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예, 맞죠? 규소 산소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D층에서는 대류가 일어나는 거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외핵에서 대류가 일어나서 지구 자기장을 만들어내니까 틀렸고, 온도가 가장 낮은 층은 지각이죠. 틀렸고, 경계에서 밀도 변화가 가장 큰 건 어디입니까? 구성 물질의 차이가 제일 크게 나타나는 예, 멘틀에서 외핵으로 들어갈 때 예, 가장 밀도 변화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 그 다음에 375.
그림 가는 구성 성분에 따라 구분한 직권의 성충 구조, 나는 물리적 성질에 따라 구분한 직권의 성층 구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각, 멘틀, 핵, 그 다음에는 얘는 암석권, 연약권, 여기까지 뭐예요? 암석권부터 연약권, 암석권, 연약권에도 다 뭐가 포함이 돼요? 멘틀이 포함이 되죠. 지각이 암석권의 일부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하부 멘틀, 외핵, 내핵. 자, 연약권은 지각의 일부가 아니죠. 어디의 일부예요? 연약권은 멘틀의 일부죠.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멘틀의 대륙가 일어나는 게 연약권이에요. 대륙 지각은 해양 지각보다는 두께가 두꺼운 거는 맞고 밀도가 작죠. 그죠? 그 다음에 외핵과 내핵과 외핵의 구성 성분을 갖고 모두 고체 상태다. 아니죠? 외핵은 액체 상태에 해당이 되니까 맞는 거는 니은만 맞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76. 직권의 성층 구조를 나타냈대요. 자, 지구 자기장의 형성하고 관계가 있는 층은 비외핵이죠. 외핵. 자, 외핵이고, 물질의 상태. 외핵은 주로 뭘로 되어 있어요? 강, 자성체인. 뭐하고 뭘로? 철과 니켈이 무슨 상태로?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액체 상태의 철과 니켈이 무슨 현상을 하는 겁니까? 대류 현상을 일으키게 되고, 이 대류 현상에 의해서 바로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지구 자기장이 생명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이 지구 자기장은 결국에서 뭘 막아줍니까? 태양 풍과 우주 방사선 등을 차단해서 바로 지상에 있는, 지구 내부에 있는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얘네들이 이거를 차단 안 해주면은 직접 생명체들이 썼을 때 이게 방사선이기 때문에 돌연변이라든가 아니면 생명체에 위험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77번은 5번, 그 다음에 378번. 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대륙권의 두께는요, 모든 위도에서 같지 않아요. 이 온도의 영향도 있고요. 실제로는 중력이 어떻게 돼요? 조금씩 다 달라요. 그리고 이게 원심력도 있어서 실제로 대륙권의 두께는 어디에서 제일 두껍냐면은 이 적도 지역에서 제일 두꺼워요. 극지방으로 갈수록 대륙권의 두께는 조금 더 얇아집니다. 성층권, 그래서 이거 1번 어떻게 돼요? 틀렸죠? 성층권은 안정에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맞죠?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게 수권에서 누구랑 똑같아요? 수원? 약층도 안정층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도 맞고, 중간권에서는 대류는 일어나는데 기상현상은 일어나지가 않죠. 왜?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중간권에서는 대류현상 자체는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379번. 대륙권과 중간권의 공통점은 둘 다 뭐예요? 방금 설명했는데 대류현상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 대륙권에서만 뭐가 일어나요? 바로 날씨 변화, 기상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수증기가 대륙권에만 충분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자, 질문? 없어요?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에 380번. 자, 그림은 기권의 성층 구조를 나타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주면은, 자, 기상현상은 대륙권에서만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니까, 맞아요. 그쵸? 대륙권이니까. 낮과 밤의 기온 차는 A층에서 가장 큰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가장 작죠.
왜냐면은 여기서 뭐가 제일 많기 때문에 대기 양이 가장 많아서 그래요. 온실기체의 양도 어떻게 돼요? 가장 대륙권에서 많게 되는 거죠. 일교차가 제일 큰 부분은 대기가 제일 희박한 어디입니까? 열권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C층에는 오존층, C층은 중간권이니까 오존층이 없죠. 그죠?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고, D층의 기온 분포는, 그쵸? 여기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중간권까지는 누구의 영향이 더 커요? 중간권까지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영향이 커요. 예. 지구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지표로부터 멀어지면서 줄어들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는 거지만 열권부터는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늘어나게 돼서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A층, C층은 다 불안정층. 요거는 C하고 D가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2번하고 5번이 맞고, 그 다음에 381. 그림은 기권에서 높이에 따른 오존 농도와 기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오존의 농도가 가장 높은 A층이 어디에 해당이 돼요? 성층권에 해당이 되고요. B는 대륙권에 해당이 되죠. A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까닭은 이 성층권에 있는 누구에서? 오존층에서, 그죠? 예, 오존층에서 뭐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와 B 중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예요? B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게 판단한 까닭은 하층부가 고온, 상층부가 저온. 그래서 뭐에 해당이 됩니까? 불안정층. 이렇게 되니까 뜨거워진 공기가 어떻게 되니까 위로 상승. 그렇죠? 차가워진 공기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커져서 아래로 하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82번은 3번. 그 다음에 383번은 요거는 무슨 층이에요? 혼합층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384번 보자. 중위도 지방의 어느 해역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의 연직 분포를 나타냈대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골라달랍니다. 맨 처음이 A는 혼합층, B는 수온 약층, C는 심해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A는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이 활발해야죠. 그러니까 활발하지 않다는 틀렸고, 표층 수온은 고위도로 갈수록 점점 낮아집니다. 왜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A는 기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혼합층이. 왜요? 실제로 대기권하고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B는 수온 약층은 A와 C 사이의 물질 교환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 맞아요? B는 저위도일수록 뚜렷하게 발달한다. 수온 약층은 표층수하고 심층수의 수온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잘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층수의 수온이 가장 어떻게 돼요? 높은 데가 어디가 되는 거니까 저위도가 되는 거니까 수온 약층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혼합층은 어디에서 제일 잘 발달해요? 중위도 지역. 근데 수온 약층 같은 경우에는 잘 발달하는 게 저위도 지역에서 더 잘 발달을 하게 돼요. 온도차가 커야 돼요. C는 계절에 따라 수온 변화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래서 1번하고 5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6번이구나. 그 다음에 385번. 그림 가하고 나는 수권의 분포와 기권의 대기 구성 성분을 나타냈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권에서 물은 모두 액체 상태이다. 액체 상태인 거 아니죠. 어디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빙하는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A는 뭡니까? B가 제일 많은 게 질소고 A가 두 번째로 많은 게 산소죠. 산소는 해수에 녹아 생명체의 호흡에 이용이 된다. 맞아요. B는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게 아니죠. 질소는 매우 안정한 기체라 얘는 결국엔 뭐냐면 원시 대기에
성분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예요. 잘 분해되지도 않고 누구한테 흡수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냥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죠? 자, 질문? 없어요? 여기까지는? 네, 자, 그 다음에 386. 수권에서 육지의 물이 어떤 상태로 가장 많이 분포하는가? 뭐예요? 빙하죠, 빙하. 빙하 또는 빙설. 네. 이 상태로 존재를 하고요. 어느 지역에 분포하는가? 주로 어디에요? 네, 주로 극지방에. 네. 주로 극지방에. 네. 남극하고 북극의 빙하의 형태로 가장 많이 분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빙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요? 고산지대. 해발 5,000m 이상 정도 되는 고산지대에는 주로 빙설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87. 자, 위도가 서로 다른 A, B, C 해역의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표층 수온이 가장 높은 C가 어디예요? 저위도. 그 다음에 혼합층이 가장 두꺼운 B가 바람이 가장 강한 중위도. 그 다음에 거의 층상 구조가 발달하지 않은 고위도. 이거 보고 다 심해층 이렇게 하면 안 돼요. A 해역에는 수온 약층 발달 안 합니다. 수온 약층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가장 큰 거는 잘 발달은 어디예요? 저위도 지역이에요. 여기가 온도 변화가 가장 크기 때문에 따라서 B 틀렸고, 해수의 성층 구조는 제일 잘 발달한 거는 중위도 지역이 혼합층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A보다 B 해역에서 뚜렷하다. 맞고요. 바람은 당연히 어디가 B 해역이 C 해역보다 더 강하게 분다. 맞죠? 그렇죠? 왜? 혼합층이 잘 발달한 게 더 바람이 강하게 불게 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예요? 디귿하고 리을이 되니까 5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388. 자,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1년 동안 수심 약 0에서 20, 40, 60, 100의 수온을 관측해서 나타냈는데, 보면은 100m는 거의 수온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0에서 20은 계절,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6, 7, 8이 높죠. 여기가 여름이었다라는 소리고, 6, 7, 8이 여름이면은 여러분들 북반구, 남반구? 6, 7, 8이 여름이려면 북반구에 남반구예요? 우리나라가 6, 7, 8이 여름이잖아요. 우리나라 북반구에 남반구에. 우리나라 적도 위에요, 아래에요?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반구 지역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게 혼합층의 두께는 그러면 8월이 5월보다 더 얇다. 혼합층은 수온이 일정해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8월하고 5월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8월, 5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0에서 20 하고 40m 하고 수온 차가 별로 안 크죠. 그죠? 그런데 8월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수온 차가 이렇게 크죠. 그 수온 차가 크다는 소리는 여기서 어떻게 됐다는 소리? 쭉 이렇게 내려왔다는 소리는 있고, 얘는 수온 차가 작으면 별로 안 내려왔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합층이 더 잘 발달하는 거는 뭐예요? 5월이 깊이에 따른 수온 차가 더 적으니까 혼합층이 어떻게 된다? 더 잘 발달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라서 8월이 5월보다 얇다는 맞는 거죠. 혼합층의 두께 자체가. 그 다음에 8월은 2월보다 해수의 연직 운동이 약하다. 왜요? 이렇게 수온 차가 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수온 약층이 잘 발달한 거란 말이에요. 연직 운동이 약하다는 맞는 거고, 수온 약층은 8월경에 가장 불안정한 게 아니라 가장 안정해요. 그러니까 수온 약층 자체는 상하층에 수온 차가 클수록 안정한 거예요. 훨씬 잘 발달을 한 거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이 틀려버렸죠. 5월에는 그쵸, 여기까지가 수온에 거의 변화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고,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는, 수온 약층의 깊이에 따른 수온의 변화는 가장 큰 게 몇 월이에요?
8월이죠. 그쵸? 이때가 온도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수온 약층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자체가 가장 큰 거는 여기서도 수온 차를 보면 되겠죠. 그게 수온 약층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40에서 60으로 가면서 수온의 변화가 제일 크게 나타나는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수온 약층은 어디까지 봐야 돼요? 수온 약층 심해층이 어디야? 여기서 지금 보면 100m죠. 그럼 수온 약층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수온 약층이 얘는 혼합층이 거의 없으니까 심해층까지 거의 요 정도로 봐야지 맞겠네요. 결국에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게 아니라 얘는 혼합층이 대략 40m까지 5월달은 발달을 해요. 그러면 수온 약층은 어디서부터 40부터 수심 100m 정도까지가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온 약층에 해당이 되는 건데 8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온도가 계속 낮아지잖아요. 언제까지? 쭉 낮아지는 게 거의 그 100m까지 계속 낮아지니까 이게 수온 약층의 두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8월이 훨씬 더 수온 약층이 어떻게 돼요? 잘 발달하고 수온 변화도 어떻게 나타납니까? 얘는 15도 정도.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5월 같은 경우에는 뭐 한 6도? 예, 7도? 예, 그 정도밖에 아니죠. 수온이 5도고 이 정도면은 중간이면 7, 8도니까 2, 3도밖에 안 나잖아요. 얘는 10도 정도가 나는 거니까 수온 변화는 몇 월에 가장 큽니까? 예, 8월에 가장 크다가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하기가 조금 복잡을 한데 예, 수온 변화만 잘 보면은 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89 그림은 기권하고 수권 중에서 해수의 성층 구조를 예,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래요. 기권과 수권 중 해수의 성층 구조. 그러면 심해층,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수온 약층. 그 다음에 얘는 혼합층. 그 다음에 얘 기권이니까 예, 대륙권. 예, 여기는 성층권. 이렇게 될 거예요. 가와 나는 모두 구성 성분이 아니라 예, 온도 변화에 따라서 층을 구분을 해주는 거고 여기서 안정한 층은 수온 약층하고 성층권이 안정한 층이죠.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층은 평균 온도가 높을수록 예, 두꺼워진다. 그러니까 이 온도가 높을수록 두꺼워지는 거는 대륙권은 온도가 높을수록 두꺼워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부피가 팽창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혼합층은 뭐예요? 온도가 아니라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으로 일어나는 거라서 얘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두꺼워지는 거는 누구는 가능해요? 대륙권은 가능은 하지만 누구는 안 된다? 혼합층은 안 된다. 오케이? 자, 질문 390까지 없어요? 자, 그러면 391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392는 예, 외권이에요. 그 다음에 393 그림은 지구 시스템이 형성되면서 생물권이 차지하는 공간적 분포를 나타냈대요. 처음에는 모든 생물들이 다 어디에만 있었어요? 수권에만 존재를 했을 거예요. 그죠? 수권. 따라서 B는 수권. 왜 그러냐면 오존층이 없어서 자외선을 차단시켜 줄 수 있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수권에만 있다가 그 다음에는 수권에서 어디로 올라와요? 직권으로 올라와요. 그 다음에는 날아가는 생물까지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기권 이렇게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순서대로 생물권이 가장 먼저 형성된 B는 직권이 아니라 수권입니다. 틀렸고 생물권이 분포하는 범위는 지금 봐도 점점 확대가 된 게 맞죠. 현재 생물권은 세 영역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맞고요. 생물권의 공간이 C, 수권에서 직권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거는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오존층이 형성이 돼서 자외선을 차단을 시켜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394번은
B죠. B. 그죠? 그 다음에 395번은 5번. 네. 그 다음에 396번.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과 권역 사이에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현상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식물의 광합성이 일어났으니까 기권하고 생물권. 근데 화석 연료가 생성이 된 거는 생물권하고 직권이니까 A가 생물권, 그 다음에 B는 기권, 그 다음에 석회동물이 생성되는 얘는 수권.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A는, 네, 이건 틀렸죠. 생물권이니까. 화산재에 의한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는, 화산재는 직권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 기온 변화, 기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직권하고 기권 사이에 상호작용 맞죠? 각 권역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이 일어납니다. 예, 맞아요. 여기서 에너지의 순환이라고 하면 안 돼요.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예, 일방적으로 흐르는 거지 순환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질문 있어요? 92요? 자, 11? 자,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까닭에 대한 설명으로. 자, 일단은, 예,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어서, 예, 주계열성인 태양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요. 그 다음에는, 예, 당연히 액체 상태에 물이 있는 거는 생명이 존재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이것도 맞고, 오존층이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생명체가, 오존층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오존층은 뭘 해주는 거예요? 자외선을 차단을 시켜서, 예, 지표의 생명체를 보호해 주는 거죠. 예. 지구 자기장이 태양풍과 우주선, 이거 우주 방사선이에요. 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해 준다. 예. 요게 맞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하고 리을, 예,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또? 없어요? 그러면 397.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요소의 상호작용을 나타냈대요. A부터 E에 해당하는 자연현상의 예로 옳지 않은 거. 자, A는 기권하고 직권이니까 모래먼지가 바람에 날려서 황사를 일으킨다. 예, 이거는 맞네요. B. 유수에 의해 운반된 퇴적물이 쌓여서 퇴적암이 형성이 된다. 예, 이것도 맞네. C. 증산작용으로 식물체에서 물이 빠져나가서 수증기가 되는데, 근데 수증기는 여러분들 수권이 아니라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권이에요, 기권. 예, 수증기는 물은 맞지만 기권에 존재하는 물이기 때문에 이 수증기는 기권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D예요, D. 그래서 안 되고,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녹아서 탄산이온이 된다. 수권하고 기권 사이에 일어나는 거니까 C 맞고,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을 한다. 이거는 생물권하고 기권. 예, 이것도 맞고,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대기 중 미세먼지가 급증을 한다. 이거는 생물권하고 기권으로 봐야 되겠죠? 직권이 아니라. 그죠? 예, 그래서 3번하고, 예, 5번이 맞게 됩니다. 6번이, 예, 틀렸죠? 예, 자, 그 다음에는 398번 보자. 이 상호작용을 판단하는 문제가 이 단원에서는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A부터 D 사이의 상호작용. 자, 기억은 화산가스가 분출해서 대기 조성이 변한다. 이거는 직권하고 기권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온이 상승해서 더 강한 태풍이 형성이 된다. 이건 수권하고 기권 사이에 일어나는 거죠. 니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여기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기권이니까 A가 기권, B는 직권, C는 수권. 그 다음에 D는 생물권, 나머지 이렇게 되겠죠. 자, A는 수권에 해당이 된다. 틀렸죠? 자, U자국은 빙하예요, 빙하. 빙하가 흘러간 거. V자국은 물이 흘러간 거고,
U자국은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B하고 C가 아니라 수권하고 직권, B하고 C의 상호작용으로 형성이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U자국이라고 하는 거는 빙하의 침식작용이에요. 화산재에 의한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는 직권하고 기권이니까 A하고 B 사이의 상호작용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만 맞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399.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중 수권이 직권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현상의 예를 두 가지를 서술을 하시오. 그럼 수권이 직권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지하수에 의한 뭐예요? 석회 동굴의 생성. 그 다음에는 하천수의 흐름으로 인한 구불구불 흐르는 공유의 생성. 그 다음에 아까 나온 것처럼 빙하의 흐름으로 인한 U자국의 생성. 이런 것들이 바로 수권이 직권에 영향을 주는 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400번.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A부터 D의 상호작용을 나타냈대요. 식물의 뿌리로 물을 흡수한다는 생물권하고 수권 사이의 상호작용. 해식 절벽은 수권이 직권을 침식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파도에 의해서. 수권하고 직권이에요. 그 다음에는 기억이 하고 니은에서 공통적으로 수권이 들어가 있으니까 A가 수권. 그 다음에 기억, B가 생물권. 생물권.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가 직권. 여기는 그럼 뭐가 남았어요? 기권. 이렇게 되겠죠? 각각 어느 권역의 상호작용인지 써주면은 여기서 보면 되죠. 기억은 생물권, 수권, 수권, 직권, 바닷물이 증발한다라는 수권하고 기권. 자, 요거는 선생님이 지금 써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01번. 표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상호작용해서 일어난 자연현상을 나타냈대요. 자, 기권과 기권, 기권의 상호, 수권하고 기권이 A예요. 그러면 폭풍해일이 발생을 하는 과정은 맞죠. 그렇죠. 폭풍은 기권이고 해일은 수권이니까 A에 해당이 된다. 맞아요? 버섯바위는 기권하고 뭡니까? 직권 사이에 일어나는 거니까 D 뭐예요? 비직권 기권이 맞네요. 그죠? 따라서 버섯바위가 형성되는 것은 근원은 기권에 의해서 직권이 영향을 받는 거니까 2이네요. 이거라고 하기 좀 잘못할 수도 있겠네. 그치? 그러니까 어떤 게 영향으로 뭐가 생겼는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파도가 바닷가의 자갈을 둥글게 깎는 것은 수권이 직권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수권이 직권에 영향을 주는 C. 맞네요. 사막에서 사구가 형성이 되는 것은 바람에 의한 작용에 해당이 되니까 기권이 직권에 영향을 주는 거에 해당이 되니까 B라고 봐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게 어느 영향으로 뭐가 생겼는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낚이기 좋겠다. 그죠? 자, 질문 있어요? 401까지? 없어요?